안녕하십니까, 최영규입니다. 오늘 이정은 실장님이 지난 10회차 강의를 쭉 되돌아보고 리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말하자면 오늘 종업식이네요, 그렇죠? 종업식이니까 이제 중간 평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 열흘 후면 크리스마스죠? 네, 크리스마스 날가 가까우면 여러분들 다 선물 기대하시고 생각하시죠? 네, 여기 우리 시각장애인 회원님들, 착하고 지혜로운 회원님들이 우리 인문학 강의가 선물인 줄 알고 국정이 어지럽고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오늘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나는 10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개근을 했는지 알 것 같은데, 개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번 다 참석하셨다 하시는 분. 네? 세 분이에요? 이정은 실장님은 저분들에게 A학점을 좀 주시고, 개근상도 좀 생각해 보세요. 누구신가? 네, 아이고, 네.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어디서나 그렇게 나타나네요. 예. 정근상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행복한 사람들의 회원님들이 강의와 특별 공연이 있다니까 이 마지막 강의는 풍성한 이 종강 잔치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우리 내년에도 이제 인문학 강의가 또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의 어떤 의의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요즘 대학마다 또 도서관마다 인문학 강의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의하는 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도서관밖에 없는 것 같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듣지 않으니까 박성주 관장님이 이 시각장애인 도서관 회의 같은 데 가면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신대요. 근데 그 자랑은 사실은 박성주 관장님만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 인문학 강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회원님들이 자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인문학 강의가 있기까지는 사실 어떤 우리 무지개 도서관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어떤 내적 자산이 여기에 이제 투자가 된 것 같아요. 사실 2009년부터 우리 여기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독서 토론 모임이 있었잖아요. 또 3년 전부터 신앙성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카리나 강의도 그렇고 많은 회원님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 사실 이분들이 다 여기 이 문학 강의에 또 등록해 주신 거예요. 다른 분들 또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 물론 있지만 이분들이 기본 자산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여러분들이 우리 인문학 강의가 이제 금년으로 어떤 틀이 갖춰지고 내년에는 더 아주 우리 짤새 있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문학 강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해주셨고 내년에도 좋은 인문학 강의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고 보내드리고 싶고, 우리 무지개 도서관 이정은 실장님이 말하자면 아카데미의 교학실장 같은 분이에요. 열심히 강사님들 섭외하고 또 미리 프로그램 안내하시고, 그래서
오늘 박성주 관장님 안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도서관 우리 직원님들 이종훈 실장을 포함한 도서관 회원님들에게 직원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시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는 박수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인사는 이걸로 다름하고요. 마이크를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 강동구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무지개도서관 인문학 아카데미 제10회차 강의 및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고 시기가 또 연말이어서 송년 행사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짤막한 이제 강의를 들려주시고 또 다양한 공연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흥겹게 즐겨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강의 및 행사를 진행해 주실 강동구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무지개도서관 인문학 아카데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강동구 회장님은 현재 행복한 사람들 모임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국문학을 전공하시고 등단하신 시인이십니다. 지난 5월에도 강의를 해주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여류 시인들의 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잠시 들려주신 후에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과 공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코가 들어있네. 예. 아직도 에코가 예. 제가 좀 덜 떨어졌는지 마이크까지 저를 들고 놔주질 않네요. 아무튼 지금도 기온이 좀 낮은 편인데 이렇게 좌석에 차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 속의 여러 시인들을 들먹일 요량이고 글을 참여했는데 전국 많은 학교의 역사 선생님들을 길러서 전국 방방곡곡에 심어놓으신 이 최 교수님이 역사를 꽉 잡고 계시니 제가 들먹이는 역사와 상충될까봐 조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역사는 서로 가보질 않았거든요. 최 교수님도 안 가봤고 저도 안 가봤고 제가 아는 곳과 최 교수님이 아는 곳은 또 틀리기 때문에 제 얘기에 절대로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여류 시인들 하면은 뭐 거창합니다. 여류 남자 여자보다 약간 격을 높였죠. 그다음 글 쓰는 사람은 뭐 글쟁이에서 또 시인으로 또 조금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충북 시인협회 발족 모임에 갔었거든요. 70%가 여자 시인들이고 열에 한두 명씩 드문드문 남자 시인들이 있는 곳. 제가 앉은 10명 탁자인 제 혼자인 남자. 이래서 지금은 남자 시인이 드문데 옛날에는 여자 시인이 거의 없었는 듯합니다. 우리가 문헌에 보면은 백제 시대쯤에 정읍사라고 해서 사실 꽤 오래전 삼국이 대한민국을 서로 먹으려고 칼 들고 활 쏘고 할 때쯤 여자 시인 한 분이 글을 쓰는 것이
유일하게 백제의 글로 지금 남아있는 정엽사 달아 높은 검도두사 님의 머리에 비치우시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쩌면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또 남편을 걱정하면서 그 시 중에는 어디 험한 곳에가 있지는 않는가, 개나리 보찜을 계속 쥐고 반길을 걷지는 않는가라는 걱정에 짐을 내려놓으시고 진자리 험한 자리 비켜서 쉬십시오라는 망부가를 쓴 것이 우리나라의 시의 여류시인의 시초이고 단초이고 또한 백제 문화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은 여류시인이 고구려, 신라, 백제 3개국에서 한편 남아있어요. 대단히 녹도하게 중요하죠. 조금 세월이 흐르면 고려시대쯤 됩니다. 그때도 유명한 남자 시인들이 시조를 합치고 별의별 국가 아니면 임금 아니면 어떤 반대파를 죽이기 위한 시들을 열심히 써서 당쟁도 하고 또 글을 써서 밥도 먹고 했는데 작자미상의 여정시 있어요. 가실 있고 날 버리고 가실 있고 날 너는 의하고 날 버리고 가실 있고 잡사와 두어리만은 내가 꼭 잡으면 안 가겠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세라. 내 잡는 것이 너무 강력하고 또 그것이 마음에 걸리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서 살며시 보내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아마 고려 때 그 정도의 글을 썼으면 지금쯤 글을 썼으면 아마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대단한 요새 보면 유한진 교수라든가 조금 전에 노천명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보다 더 아마 잘 썼을는지도 모르는데 사람 아니면 이름 아니면 성씨조차 남기기 힘든 고려시대 여인의 글로 되어 있어서 작자가 미상입니다. 동창이 밝은 나냐라고 농민들 일하는데 내쫓은 정철 노고질이 우짓는다. 아이야 저 길만 언제 면하냐고 농민들에게 일하고 선비가 부채질하며 내쫓은 시 같은 거는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그 큰 시적인 감흥은 없습니다. 가시리꼬라고 기가 막힌 시를 쓴 것은 여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찌됐든 작자가 미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여류 시인들이 속한 것이 백제, 신라, 고구려 뒤져서 한 분 있고 그나마 고려 때에도 작자 미상으로 한 분 있는데요. 이저쯤 내려오면 이제 조금 몇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때도 내가 보진 않았지만 기록에 보면은 오빠나 아니면 동생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읽는 글을 어깨너머로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남자들을 보면 누구 문학에서 어떤 글을 배웠고 어떤 시류에 들어가서 중림 치련이니 아니면 기타 등등 어떤 자기들이 남인파, 서인파 아니면 무슨 경기 이런 각각의 그 모임, 조직, 그런 같은 곳에서 이름을 날리고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노래도 많이 있죠. 황진이 노래.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3대 여류 시인을 치면 황진이는 3번째쯤 됩니다. 헌안서론을 제일 으뜸으로 치는 시인들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전혀 잘 모르는 이옥봉이라는 시인이 사실은 여류 시인이라고 해서 지금 글을 쓰는 사람들 아니면 옛날의 글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3대 여류 시인하면 이옥봉, 헌한설은 마지막 제 황진중이었죠. 사실 헌한설을 좀 제가 눈여겨 뒤져봤습니다. 이 헌한설은 아버지는 대단히 높은 대사관, 지금은 대법원 판사입니다. 오빠는 이조 판사, 예조 판사, 동생도 형조 판사, 온 집안이 판사 나으리들만 있는 곳에서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죠. 정식으로 스승이 없습니다. 어깨너머로 8살 때 한시를 적은 것이 가족들이 눈에 띄어서 아, 얘가 글도 배웠구나 라고 헌한설은 스승이 없이도 8살 때 이미 글을 적던 그런 천재였는데 인물도 괜찮고 글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아마 지금쯤 말하면 금수저 거기까지 갔을 때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류 시인 그 글을 읽는다는 것이 글 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김성림이라고 그 당시 아주 잘생기고 그 남자가 잘생기면 가는 것이 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15세에 했는데 가는 곳은 기장방이고 잘하는 것은 술 먹고 노래하는 것이고 사색당 파는데 뛰어다니면서 협조하고 이러면서 사실 헌한설을 참 가혹하게 아주 비참하게 도외시합니다. 왜냐하면 김성림은 헌한설만큼 가문도 좋지 않고 더욱이 글을 쓰는 데는 미치질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한설원이 정말 힘든 생활을 했죠. 첫 번째 아들을 잃고 그 이듬해 딸을 잃고 또 3년째 돼서는 유산을 합니다. 이럴 때 남편은 희생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죠. 그 당시 아마 헌한설원이 글을 쓰지 않고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다면 어쩌면 대갓집 만화님으로 큰 소리 쳤을는지 모르고 또 입만 반만하고 좀 맹했다면 남편이 좌우지하면서 한평생 잘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죄라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글을 읽는다. 요새 같으면 좀 어림없는 얘기지만 27세 때 어느 날 헌한설원이 가족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오늘은 내가 가는 날인 것 같다. 그래서 하녀들 보고 목욕을 떠오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그 자리에서 임종을 하면서 3가지 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여자로 태어난다. 두 번째, 조선에 태어나는 것. 우리 최선님처럼 역사하는 분들한테는 잘못된 지면 조선 역사가 좀 그렇습니다. 조선에 태어난 것. 세 번째가 남편을 잘못 만난 것. 그래서 여자 쓰고 조선 쓰고 사내남자 남편 쓰고 석자의 한을 남기고 헌한설원은 죽습니다. 헌한설원의 남동생 허규는 홍길동이라는 책을 지은 아주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사실 홍길동처럼 그 당시에 나라와 백성과 국민들이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적은 글은 없거든요. 좀 양반들한테는 괘씸하지만 좀 반기도 들고
새로운 유토피아의 이상적인 나라도 생각을 하고 또 서열에 대한 기가 막힌 비참함도 적었는데 그 동생 허균이 김성립이라는 자기 매형을 수없이 찾아가고 수없이 애걸 복걸했는데도 끝내 흔한서로는 혼자 15세에 가서 27세까지 12년을 거의 독수 공방하다가 죽었죠. 이 사람이 과연 요사에 있었다면 어느 정도 됐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여류 시인이 아니고 그냥 좀 부족하더라도 남자가 이런 글을 많이 썼다면 요절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것에 기가 막힌 것이죠. 제가 갑자기 자꾸 여인들만 얘기하니까 남자들이 조금 고개를 숙이는데 남자들이 자꾸 그러죠. 그래서 또 이제 점점 저는 더 나쁜 여자들만 얘기할 작정입니다. 황진이는 1570년에 죽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좀 꽤 됐는데 사실은 아전의 딸로 태어난 황진이는 정말 예뻤어요. 15살 때 이웃집에 있는 총각이 너무너무 황진이가 예쁘고 좋으니까 담농으로 몇 번 쳐다보고 치다보다 식음을 전폐하고 상사병으로 죽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행상이 황진이 집 앞을 지나는데 꼼짝을 안 해서 아마 그 소리를 들은 황진이 저고리를 벗어서 관루에 뽑으니까 그 행상이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역사가 아니고 야설 뒷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이 황진이는 문인들이 편하기에는 채색 겸비하고 글도 잘 썼는데 시보가 좀 고약합니다. 요새 황진이 영화도 보고 노래도 나오는데 사실 대한민국 여자치고 고약하기는 황진이라는 사람만큼 고약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미모와 자기 글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족선사라고 30년간 벽만 바라보고 목탁을 치면서 해탈하고 깨달았다고 큰소리친 지족선사 찾아갑니다. 처음에 가서는 아무리 대시해도 받아주질 않는데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갑니다. 화산입니다. 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죄를 좀 올리겠다 라고 약간 속이고 아니면 많이 속였나요? 길에 왼다리 오른다리 쳐남겨드린 지적선사 30년 이야기도 있고 서화담도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황진이와의 그 연인이라고 격식을 갖춘 어느 정도의 남자가 한 8명 됩니다. 이 고약한 황진이 글도 참 잘 썼어요. 황진이의 글 보면 청산리 획대수여 수의감을 자랑하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게 된다. 그참 기가 막히게 술술술 잘 쓰기도 하고 동짓달 기나긴 밤을 서래리스리 배워서 이렇게 참 세종대왕께서 주신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좌버려서 지금 어떤 시인이 쓸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시를 씁니다. 황진이가 죽을 무렵에 약간 노망기가 있는데 한참 젊을 때인데 금강산을 구경 가야겠거든요. 돈이 없어요. 돈 많은 이 아무개라는 선비를 꼬십니다. 야, 우리 금강산 가자. 지금 같으면 뭐 휘발유 가뜩이면 갔다 오는데 그 당시는 좀 어려웠는지 1만 봉우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노잣돈이 떨어졌어요. 황진이 기가 막힌 생각이 났어요. 그때부터
돈 있는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 먹고 자고 남편은 강아지 개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보고 있으니까 명절이 한양에서 벼슬한 선비가 금강산 오는 길 콧기에서 왔다가 기가 막혔거든요.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 선비가 할 짓은 별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밤에 도망을 갑니다. 나는 아무리 황진이지만 이렇게 부처하게 밥을 먹으면서까지 있진 않겠다. 이럴 때 황진이가 남편을 야면차게 고혼, 너 그러면 안 한다. 배 혼자도 다녀보니까 충분해. 금강산 근처에 돈 있는 사람 많고, 나 밥 먹여줄 사람 많고, 나 놀아줄 사람 많고, 아직 볼 것 많아. 그래서 이 남자를 한양으로 쫓아보내고 구석구석 금강산 구경을 다 마칩니다. 좀 고약한 마지막 여행을 하고 죽게 되는 것. 천안설원의 유언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볼 유언이고 황진의 유언도 좀 대단합니다. 이 몸이 죽으면 관에 넣지 말고 또 좋은 옷도 입히지 마라. 왜냐면 기생들은 비단 옷 아니면 안 입었거든요. 그 옷 한 번 내가 입고 들어가는 것은 썩 잘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묻을 것은 금강산 다 다닌 곳에 묻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쯤 묻는가 하면 저작거리 사람 많이 다니는 아주 행인들이 눈에 다 튀는 곳에 묻어라. 남자들이 여자들이 욕도 좀 먹고 내 몸은 그저 그곳에 보니까 개미 또 솔개미 또 무엇인가 아마 세 가지 짐승의 이름을 대면서 이 먹이를 되어주겠노라 이런 글을 쓴 이런 그 유언을 남기고 황진이는 죽습니다. 아마 우리 황진 그 대여류시인께서 저는 사실 제가 깨설 붙인 건 좀 너무 가혹하다. 남자로서는 좀 그걸 하지만 어쨌든 시인으로서는 깨설가 맞습니다. 저도 글을 쓰고 돌아가신 그분도 저보다 더 훌륭하고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글을 썼기 때문에 깨설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 황진이도 좀 더 다듬어진 인품만 있었다면 아니면 조선과 여류, 여자 이런 것들에서 현세에 있었다면 잭슨 인쇄를 가지고 잘 살았을 거예요. 저 아주 영국에 해리포터 쓴 사람 돈 무지 벌었다 하던데 황진이 벌써 탔어요. 그래서 이 정도 헌안스런 황진이까지는 그래도 우리 남자들이 아주 많이 잘못한 아니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넘어갑니다. 제가 그 이옥봉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구석구석 뒤집어 찾아봤거든요. 세종대왕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신 양녕대군의 고손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왕손이 대단합니다. 이 이옥봉의 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월을 넘는 길에 닷새는 강을 끼고 사월은 산을 넘어 노릉의 구름 속에서 슬픈 노래 끊어졌네. 이 몸 또한 왕손의 여자라서 이곳의 두근이 울음소리를 참아 듣기 어려워라. 단종이 죽은 곳을 찾아가서 그 노은 오래된 절을 무덤 앞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단종을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큰일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세조서부터 해서 그 당시 말 한마디 파도타면 바로 염라대왕한테서 악수합니다. 달려갔죠. 단종의 슬픔을 노래한 이옥봉은 참으로 대단한 여장부였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 조선시대의 남자 시인들을 글을 전부 갖다가 읽어보니까 조언이라는 남자의 글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시집을 가겠다 하고 매파를 넣으니까 이미 결혼을 해서 정부인이 있고 또 옛날에는 뭐 정부인 말고도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제 너 안 된다 그러니까 이옥봉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조언의 장인한테 갑니다. 그러면 되면 조언 부인의 아버지거든요. 참 기가 막히게 대단. 가서 나 이옥봉인데 이 천세대 내가 시집갈 남자는 조언밖에 없는데 나 좀 그리로 시집 보내달라 라고 하니까 그 천밖에 안 되잖냐. 내 딸 정규를 어떻게 데려니? 참도 좋다.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이 실성한 남자이구나, 실성한 여자이구나 하고서 쫓아버립니다. 이옥봉의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또 사정하고 또 사정해서 조원에게 시집을 갑니다. 처음으로 갑니다. 근데 조원이 요새 고민이지 참 남자로서는 좀 쪽팔리는 아주 저속한 영어를 들어도 마땅한 남자입니다. 조원이 이옥봉의 글을 갖다 쭉 보니까 자기보다 글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결혼 조건을 하나 내봅니다. 왕손 집안이니까 돈도 많고 금부치도 많겠지만 다 누구 혈을 간신 오는데 내 집에 오면 글을 읽지 마라. 그 다음 또 감히 시를 읽지 마라. 이 두 가지 하면 고혼. 아는 순간 고혼이다. 쫓겠다. 이런 조건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조금 하는데 이옥봉의 그 고향에서 가난한 농부가 소 도둑으로 누명을 쓰고 사또 감옥에 잡혀 들어가죠. 이 여자가 아무리 가서 사또한테 억울하며도 안 되니까 한양 달려와서 이 옥봉의 집을 두드립니다. 옛날에 무조건 많이 오죠. 우리 남편이 소는 그냥 소 고삐도 잡은 적이 없는데 어느 사또가 하업시켜놨습니다 하면서 설명합니다. 지필목 가져오라 해서 시를 한 수 적습니다. 한시이기 때문에 제가 읽긴 읽었는데 모르는 자가 90%, 아는 자 몇 자가 못해서 배우진 못하겠습니다만 기가 막힌 한시를 적어줬어요. 이걸 들고 사또한테 가니까 사또가 읽어보더니 어마 또 그러고서 농민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 그 농민은 집에 재산도 없고 병도 없고 딱 한 가지 부인이 좀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 농민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좀 가서 매점 맞고 죽을 고비를 그 얼굴만 예쁜 부인이 마음도 대단해서 남편을 구명운동을 했죠. 이 현감이 사또가 한양에 와서 술을 먹으면서 누군가 우리 고을에 이렇게 훌륭한 시를 적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농부의 아내가 이런 글을 들고 왔다 해서 한양에서 글쟁이들이 그 시를 읽어봤는데 이 참 재수가 없기를 그 자기 조원이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요거 쉽게 한번 그래도 내가 전에 읽은 우리 마누라 거라고 필적합니다.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집에 가서 당신 이걸 썼지. 뭐 아무리 야무지게 아니라고 해도 전에 쓴 글 갖다 딱 쭉 펴서 중간에 끼워놓고 보니까 필자 똑같죠. 글흐림 똑같죠. 이실직고를 합니다. 맞소. 우리 고향에 참 무지몽매한 농민이 그 발령한 남자들이 권력으로 감옥에 가서 내가 구명으로 시한수 썼어요. 그 자리에서 고향으로 보냅니다. 저 옹졸했죠, 저분이. 사실 나 같으면, 야, 당신 참, 그걸 안 쓴다 했지만, 저도 이렇게 쓴 게 이렇게 훌륭한 게 있었어. 오늘 저녁에 시내 가서 그때 시이 없나? 외식이라도 했을 텐데, 쫓겨냅니다. 이 옥봉이, 죄송합니다. 얘가 역시나를 가지고 노네. 이 옥봉이 남편에게 계속 용서의 글을 밤낮으로 보냈는데 남편은 보낼수록 옹졸하게 나와서 이 여인이 자기가 쓴 글을 몽땅 밀랍으로 젖지 않게 해가지고 바닷가를 갔는데 그 바닷가에서 어떻게 중국 해안가의 시신으로 갔는지는 돌아가신 이옥봉 여리시인밖에 모르겠죠. 어쨌든 이분이 한이 맺힌 글들을 배에 둘둘 감고 밀랍으로 또 감고 해서 바닷가에 갔고요. 바닷가에서 어떻게 헤엄쳐간지 와도 중국 바닷가에서 시신이 발견돼서 중국의 한 현에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시신이 발견되면 이제 관에 가서 이야기하고 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시신을 뜯어보니까 조선 여류 시인인데 글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현감이 그 글들을 모아서 이제 책자를 발견해서 중국에서 베스트셀러를 했어요. 한 40년 지나서 조원의 아들이 어떻게 또 좀 옹졸한 것과는 무관하게 잘 정치에 잘 입문을 한 모양이에요. 아들이 중국 사신으로 갑니다. 중국 사신으로 갔을 때 그 당시 베스트셀러 시집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샀죠. 사서 보니까 어떻게 그냥 봐도 자기 집 내막이 많이 그 있는 것 같고 이 옥봉이라고 그러니 어쩐지 자기 조상 중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옵니다. 와서 문중 회의를 열어서 문중에서 그날로 이 옥봉은 우리 조씨 가문의 여자가 돼도 되겠다. 요 정도 허락을 받고 조씨 가문에 그때부터 이제 족보에 올려줬습니다. 이 정도면 참 조원이라는 사람의 그 신보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도 톡톡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옥봉을 읽으면서 남자지만 화가 났는데 여기 있는 여자분들이 아무것도 얼굴을 찡그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심장이 강심장이나 아니면 이 옥봉이 얘기가 안 되겠어요. 내가 중요한 말 할 땐 자꾸 잘나갑니다. 아니면 이 옥봉 정도의 당연하다고 하거나 이 정도로 제가 조금 무색한데 어쨌든 조선시대까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황진의 시를 아까 이야기하다 제가 이 옥봉을 설명하려고 얼른 건너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류 시인 중에서 유일하게 남자 시를 한 편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평안도는 그 당시 예쁜 여자들이 많아서
남남북녀라 했는데 황진이를 보고 싶은 서울의 한 남자가 어찌어찌 하다가 평안도 관리로 갔습니다. 가니까 이참에 황진이 좀 보고 술 좀 한잔 먹자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황진이가 죽어서 뭉쳐 있어요. 기가 막히죠. 요 사이 같으면 뭐 신문 나고 매스컴 나니까 하는데 옛날엔 몇 달 지나도 소문 안 나고 또 기생 죽었는데 그게 뭐 하장 어떤 그 관리들 관부에 올 일도 없으니까 이제 말 타고 열심히 갔는데 죽었으니까 술 한잔 올려놓고 그 자리에서 시를 짓습니다. 황진이에게 청초 우거진 굴에 자는가 누웠는가 이렇게 쓰면서 홍안이 백발되어서 잔잡아 권할 리 없으니 이를 서로 하노라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시를 한번 쓰는데 평안도 가서 벼슬도 하기 전에 이 글이 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 나으리들이 벌컥 뒤집어진 거지. 야 벼슬 아치가 기생 앞에서 시를 짓느냐 파면 그래서 그냥 파면당했어요. 가서 벼슬 잘도 못하고 잔잡아 권할 일 없으니 이를 서로 하느라 이 한수에 댕강 나가가지고 화병으로 죽습니다. 이 사람 또한 가족에게 유언을 남길 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같이 좁은 나라 조선에 태어난 내가 한이로다 이 글을 쓰고 적었어요. 우리 최 교수님 자꾸 제가 역사 건드리니까 지금 속상해가지고서 너 다음에 보자 이러는 것 같은데 저 이거 제가 짓거리도 할 수 없어요. 최 교수님. 사실 내가 왜 그랬냐면 고죽 최경창이라고 해서 참 남자답고 글도 잘 쓴 우리 역사에 그 임진왜란 전에 유명한 선비가 있어서 이분이 글을 잘 쓴다고 유명했죠. 이 고죽 최경창이 역시 이제 함공도 관리를 1년 갔는데 그곳엔 이쁜 여자들이 많아서 홍랑이라는 기생을 만납니다. 그 황진이 무렵 근처에 있는데 이는 사실 조선 3대 여류 시인이 아니라 첫 번째 저는 이분을 여류 시인으로 꼽고 싶은데 문인들이 저와 생각이 달라서 안 뽑았지만 제 마음은 홍랑을 1번 시인으로 잡습니다. 이분이 함경도 변방에 최경창이 있을 때 사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1년이면 한양으로 다른 관리가 가는데 쌍성까지 왔다 그러는데도 뭐 저도 모르겠고 쌍성까지 와서 헤어지고 돌아가는데 비가 왔어요. 날은 저물고 그 자리에서 글을 씁니다. 글을 한시에 몇 뻗을 가려 꺾고 보내노라님의 손에 그래서 버들가지를 꺾어도 함부로 꺾은 게 아니고 참 좋은 것을 가려 꺾고 그랬거든요. 주무시는 창가에 심어놓고 보소서 봄비 내리면 세입 나고 그 세입이 곧 날 있는 여기서서 이런 기가 막히게 좋은 시를 단필에 썼다고 나와 있어요. 길을 가던 사람이 해가 저물 때 비를 맞으며 옛날에 기생들도 약간 지금처럼 뭐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그것도 기생 밑에 하녀가 또 따라다니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마 그 좋은 시를 1년, 2년, 3년 다듬고 다듬어도 그만한 글을 쓸 수 없는데 단필에 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단필 잡고 끝날 때까지 붓을 놓지 않고 붓의 끝이
종이에 계속 다 있을 때 단필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참 기가 막힌 시를 썼습니다. 이 한시를 그 자리에서 하인이 가지고 한양으로 갑니다. 하인은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최경창이 그 글을 보고 한글로 풀어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놓은 이님의 손에 1575년으로 기록은 되어 있는데 최경창이 봄부터 가을까지 중병을 앓습니다. 요자에 같으면 페니실린 한 방이면 낫는데 그 당시는 좋은 한약을 아무리 다리 노르도 낫질 않았는지 이 소식이 홍랑에게 전해집니다. 은비녀 금비녀 팔아가지고 평안도서 한양 와가지고 병간호를 하는데 이게 들통이 났어요. 아마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민당이나 새누리당 아니야 서로 반대파 당에서 바뀌었죠. 벼슬아치가 기생의 병 간호를 받는다라고 임금님께 누가 직소를 합니다. 참 고약한 역사의 한 페이지죠. 아니 몸이 아프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그 반대파의 벼슬아치들에게는 벼슬아치가 기생의 병 간호를 받는다 해가지고 병중에 누워있는 최경창인 파면 나가고 홍랑은 두 가지 죄를 졌어요. 첫째, 감히 네가 벼슬아치 그 병 간호를 해. 그러니까 1번. 2번은 옛날에는 그 이북에서는 한양 쪽을 그 이성계 이후로 밟지 마라 되어 있는데 네가 감히 담을 넘어와서 그 두 가지 죄로다가 매우 쳐서 쫓겨났습니다. 최경창이 관직에서 쫓겨났죠. 병 아프죠. 화병 나가지고 집 밖을 나섰는데 누가 와서 죽입니다. 왜? 또 감히 벼슬아치 망신을 시키느냐 해서 벼슬아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라고 해서 칼 맞아 죽죠. 홍랑이 돌아가다 다시 와서 참 기가 막히죠. 얼굴을 스스로 훼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만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훼손했다. 그리고 3년간 세수도 하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희명 그 무덤가에서 때로 운망을 짓고 희명을 3년 했습니다. 그럴 때 임진왜란이 나니까 최경창의 가족들은 너 살고 나 살고 하자고 다 도망갔는데 홍랑이 집에 가서 최경창이 집에 가서 최경창이 쓴 글과 시와 그 사람의 어떤 흔적들을 치마에 묶어서 등에 지고 임난이 끝날 때까지 잘 피해 다녔죠. 이제 전쟁 끝나고 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자기 남편이죠. 자기 아빠인 최경창의 글을 다 두고 도망갔는데 홍랑이 그 글을 등에 잘 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색하니까 최경창의 무덤 그 아래 홍랑의 무덤이 있습니다. 문중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다 묻어줬죠. 지금도 홍랑의 무덤에 갔다 온 시인들이 드문드문 홍랑을 칭송한 시를 적은 글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류들이 그 시인 아니면 여류들의 글 이런 것을 읽어보다가 언젠간 어느 땐간 이런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류 시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정말 좋은 날 좋은 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 못할 기가 막힌 일들을 해치우신 우리 선비 남자님들을 향해서 뭔가 대신 사과를 할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새 유한진님의 글을 보면요, 질환지교를 제가 곧잘 떠올립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첫째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고무신을 끌고 와도 좋을 친구. 남의 이야기를 해도 말이 새까 걱정하지 않아도 또 내가 함부로 먹고 함부로 이야기해도 나를 여자답지 않다고 욕하지 않는 친구. 그가 남자애도 좋고 여자애도 좋고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다만 그 성품이 은근하고 맑은 강물처럼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면 다음 생에 질환지교 난초처럼 만나서 다시 글을 읽고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수필을 제가 읽고, 야, 이건 지금 그분이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에서 지금 나오셨을 그 유한진 교수님이랑 지금은 70년이 넘었으니까 명예교수를 들을 텐데, 이런 글을 쓰는 여르신도 이분이 좀 앞당겨서 2, 3년 전에 앞들었을 때면 남편에게 구박맞고 서리서리 몸에 감고 바다에 또 몸던지지 않았는가 걱정이 됩니다. 세상은요 희적절하다입니다. 때가 적절할 때 이런 날 이런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5천 역사의 가장 좋은 데에 계시는 따뜻한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시간이고 감히 여인들이 남정네들 이야기하는 곳에 툭툭 얼굴도 모르는 남자가 이렇게 중요한 말은 잘 빼먹어주네요. 얼굴도 모르는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러 왔다는 그 말도 권장받고 진짜 갔을 거예요. 네.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끝나고 싶은데 그는 무엇에서 오는가? 결코 어떤 격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격식을 따라서는 되는 글이 아닙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글을 못 씁니다.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또 정직해서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비틀고 뒤집어보고 남이 생각하지 않은 흉측한 생각도 마음속으로 품어보고 하면서 세상을 뒤를 보고 앞을 보고 옆을 보는데요.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는 것은 가을에 길가의 프라다라스에서 낙엽이 떨어집니다. 환경미화원 그분들은 큰 붓에 빗자루 이런 걸 떠올린다. 저걸 어떻게 다 담지? 이렇게 보는 눈이 있고요. 또 그 프라타라스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그 불과 1초 안에 시 한 수를 지을 수 있는 시인도 있습니다. 시는 우리가 가진 내적 같은 그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다 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여류 시인이 3대까지 말고 그저 청주에서 김, 이, 박, 아무데 하면 그래 할 정도로 시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오늘부터 댁에 가셔서 연습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남편 죽여야지. 그 죽이는 방법을 우아하게 쓰면 시가 되고요. 똑바로 쓰면 고발당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좋은 날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 다 조선의 3대 여류 시인처럼 좋은 글 쓰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와 자기 싸움에서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글을 쓰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모임의 강동구 회장이 아니라 저는 불행한 사람들 모임의 가장 쫄병 정도로 생각하면서 글을 씁니다. 늘 행복은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부터 불행이거든요. 그냥 항상 머리맡에 두고 그렇게 살면서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에서 끝내고 우리 행복한 사람들 모임에서 몇 분들이 사실 재능 기부를 하면서 몇 군데 위문도 다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재능 기부 솜씨도 보고 또 우리 저 실장님 여기 저 신앙송 하실 분들 말씀 좀 드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잠깐 준비할 동안 화장실 가실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봉사자분들이 좀 안내해드릴 거고요. 한 3분 정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네,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여드릴 공연은 시극 순서인데요. 저희 무지개 도서관 신앙송 교실을 우리 전미진 선생님이 지도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 이혜인 시인님의 시로 시극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인숙, 정명자, 영분, 구현인, 장인정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네.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혜인. 차 한잔 하시겠어요? 사계절 내내 정겹고 아름다운 이 초대의 말에선 연두빛 풀향기가 난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 설레임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우리는 고요한 음성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한다. 낯선 사람끼리 만나 어색한 침묵을 녹여야 할 때, 잘 지내던 사람들끼리 오늘날처럼 화해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한다. 혼자 일하다가 문득 외롭고 쓸쓸할 때 스스로에게 웃으며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하며 향기를 더 올린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 말에 숨어있는 사랑의 초대에 언제나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시극을 들려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도서관 또 오카리나 교실을 지도해주고 계신 이긴순 강사님의 오카리나 공연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공명은 이선희의 인연입니다.
자리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오카리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들 모임 팀에서 또 공연해 주실 텐데요. 소개는 강동구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이라는 참 맑고 고운 오카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앙송 하신 분들이 사실 그 전국대회나 아니면 지방대회 등 신앙송대에서 시상도 받고 상당히 했었는데 오늘 조금 좁은 데서 마이크가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참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행복한 사람들 모임에서 조금 작지만 몇 분들 모셨어요. 국악의 그 김숙자님 외에 몇 분 나오셔서 경강세전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제목은 영광제 타령이라고 하는데요. 영광제 타령을 틀만 가지고 어느 교수님이 이거를 퓨전식으로 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제 타령을 아시는 분들은 어쩜 영광제 타령 저렇게 하는 거 아실 건데 그런 식으로 엮어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연습 한 번도 못하고 애들이랑 비로소 처음 잠깐 맞춰보고 와서 위협한 적은 많을 텐데 박수 많이 쳐주시고 재밌게 봐주십시오. 천하의 잡놈은 건강세라 천하 잡놈은 건강세 자라나는 호박에다 말뚝박기 구몰 기대 동의기 아이뱀 부인 발길로 자기 4,000원 밥에 돌보기 불 붙는 데는 길질하기 성절과구 올려대기 물에 빠진 놈 돌미집이 덕소는 양반 준발시키며 보이던데 발달리기 그렇게 심술이 못돼 먹었더란 말이지. 그러나 그놈의 마누라는 천하일색이라 두 양주 얼싸고 한바탕 노는 길이었다. 둥둥 내 사랑 둥기둥 남자 내 사랑 사랑을 하려거든 고요게 한단다 너내 사랑 변치 말자 웃게 내는 사랑 둥둥 내 사랑 둥기둥 남자 내 사랑 아이 두 양주 사랑 노름에 빠져서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놀다가 보니 때는 마침 어느 때냐 동지 섰다 소란 보고 나가요. 집구석에 뗄 나무가 없어서 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강세의 고동을 볼지 견디면 새벌둥을 볼양에 아천 가라 지게에 꽂고 년 가라 공물이 차 30명 나오고 나쁜 세우고 각자 지게를 벌모
어찌 올라가니 거기에는 조선팔도 나무꾼이 다 모였겠다. 이 당새놈이 또 노는 데를 또 환장을 하는지라 한바탕 즉석에서 우리 판을 벌였는데 제일 먼저 경상도 나무꾼이 때는 예 경상도서 왔어요. 우리 고장 소리는 참말로 신명남이들 한번 들어보이소. 날 좀 보소 봉지 섰날 꼬건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한데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성도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르지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한데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번에는 전라도 나무꾼이 나는 전라도서 왔던 게 우리 고장 소리는 참말로 멋져버리지라. 한번 들어보여서 한번 들어보란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킁킁킁 아라리가 난데 문경세제는 되고 겐다 구야 구구가 눈물이로 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킁킁킁 아라리가 난데 돌아가소 서다리 떠다리도록 돌아가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킁킁킁 아라리가 난데 아이고는 충청도 나무꾼이 나는 충청도 청소하시오. 우리 고장 소리 한번 들어봐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우리 집에 시어머니 육세도 좋지 잘난 골라놓고 날 데려왔나 아리랑 말거들랑 좋지 나가야지 저리 보고 저리 보고 보고 뜻하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게 이번에는 강원도 정선 나무꾼이 나는 강원도 정선서 왔더래요. 우리 고장 소리 한번 들어보시더래요. 꿀뚜하고 아저씨는 나쁜 놈의 아저씨 바보라고 한잔 넣더니 언제 말을 달라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네 나는 너랑 너는 나랑 또 하늘이 거꾸로 앉고 여산도 굴구는 듯이 가까이 불러오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번에는 나는 서울서 온 나무꾼이에요. 우리 서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 노세 긁어서 놀아 긁어지장 건너라니 아무는 시러기로 달도 잘하면 기어다니라
보시 전에 안 이루어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가져가세 산전동계로 늙기 전에 구경하세. 인생은 진짜로 주고 많이 돌보는 못하리로다. 아이씨고 저이씨고 차차차 차차차 지나가도 구나 차차차 차차차 하나망상 보시 전에 안 이루어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한바탕 덜 방식에 놀고 나니 당장 볼만하게 떼려는 거 없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길가에 섰는 장승을 뵀더니 장승이 또 무슨 죄가 있어. 장생 목고에 귀신이 되느냐 이런 말이지. 이 장승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 하도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신세 타령을 하는데 어떤 나무는 여자가 좋아 고동복한 검은 머리여 어여쁜 아가씨 무릎에 앉아 미덩미덩 지푸려마는 어떤 나무는 고목이 되어 운동은 잘라 대박동 타고 뒷동은 잘라 세무령하고 가운데 몸판을 상처부처에 장승을 만들어 사모관대를 가면히 시켜 머리 도중에 세웠으니 다리가 있어 나라를 하나 입이 있어 말을 하나 답답해 신세냐 답답해 살자야. 사실 우리 이제 장로를 지금 김 국장님께서는 지금 누워 계시다가 며칠째 식사도 못하고 계신 그런 지경인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행복한 사람들 모임의 김서인 가수님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노래 두 곡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노사연의 바램, 많이 부르셔서 아실 거예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들 미련도 없이 살다가 평생 아프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픈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중간 박수!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세요. 표정들이 아름다우세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그래서 좀 경쾌한 곡으로 함께 하시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네 러브송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방 안에서 잠시길 이렇게 꼭 잡은 두 손에 아주 소박한 약속을 모두 다 모아서 가져갈 거야. 기분이 기쁨되는 날, 기분이 미소되는 날, 기분이 꽃잎처럼 내려와 우리의 사랑 축복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사랑이 되고 내겐 영원이 되고 우리 오늘처럼 사랑의 하늘을 주는 날까지 난 그대 사랑이 되고 내겐 영원이 되고 우리 오늘처럼 사랑의 하늘이 주는 날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사실 세 곡씩 준비를 앵콜로 받았는데 한 곡 줄였습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들 모임을 하면은 신앙송을 꼭 하는데 우리 전미진 강사님이 이번에 사양을 하셔서 제가 그냥 좀 해보겠습니다. 저무는 강물을 머리맡에 붓고 그 이외수 살아간다는 것은 저물어 간다는 것이다. 슬프게도 사랑은 자주 흔들린다. 어떤 인연은 노래가 되고 어떤 인연은 상처가 된다. 하루에도 한 번씩 바다는 저물고 노래도 상처도 흐리게 지워진다. 저무는 강물을 머리맡에 걸어두고 나는 시린 무릎을 감싸 안으며 나지막히 그대 이름을 부른다.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혼자임을 아는 것이다. 이제야 마음을 다 비운 줄 알았더니 수양고들 머리 풀고 달려오는 초여름 아직도 초록색 피 한 방울로 남아있는 그대 이름. 그대는 오지 않았고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 그리움 짙은 여름 한나절 눈부시게 표백되는 시간을 가로질러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음악으로 멀어지는 강물 소리. 허송세월 발목 잡는 새속에 등 돌리고 가느다란 선 하나로 산을 그렸다. 이런 날 그대는 어찌 지내시는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 내가 그린 산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거기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은 채 해는 이마를 지으며 어느새 산 등성이를 넘고 있다. 온 세상 푸르던 젊은 날에는 가난의 사랑도 박탈당하고 역마살로 한 세상 떠돌았지요.
불면 부질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 수 있지요. 그린 이름들은 모두 저 언덕에서 큰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정원은 강물을 머리맡에 걸어두고 바람이 불면 들리시나요? 나지막히 그대 이름 부르는 소리.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많이 말을 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들 모임의 특별한 마지막 아니죠. 좋은 가수 박사님의 노래로 오늘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이크 내려놓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큰 꿈을 꼭 이루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성님, 여러분들, 저기 안동역에 사시죠, 그죠? 네, 안동역에 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가슴이 박수하면서 함께 계시죠? 네, 먼저 나갑니다. 나는 나비
함께 파도 떠나는 인생이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사는 꽃길을 공대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나가는 인생이 우리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계 받으할게요 시계바늘 저기 한번 신나게 한번 하고요. 야, 박수! 웃어보자 세상아 시의 하늘처럼 올라가 다른 길을 잃은 사람아 이런 감이 없는 거야 왜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 사랑은 없어 너로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볼까 시계 바람처럼 오르고 올라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이런 감이 없는 거야 왜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